만약 내가 아픈데도 누군가 날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동정일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한 순간 두 사람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비에 젖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던 순간 효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 너 좋아하나 봐. 넌 나 어떻게 생각해? 그 짧은 고백에 류보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효리의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나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그 불안감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보연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사실 나도 너 좋아해. 그 한마디에 효리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모든 긴장이 단숨에 풀려내린 듯 가슴속 깊은 곳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울음 대신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류보연은 쉴 새 없이 효리의 젖은 머리를 말려주고 있었습니다. 난 괜찮아. 너도 좀 말려? 효리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를 서로 닦아주던 두 사람은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이끌리듯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그러나 분명한 첫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시작된 사랑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봄날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번져나갔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그들밖에 없는 듯했습니다. 효리와 보연은 연인이 된 뒤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자꾸 웃음이 터졌습니다. 별거 아닌 평범한 일상도 두 사람이 함께라면 특별한 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슈퍼 앞 평상에서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에도, 해변가를 함께 산책할 때에도, 농사일을 도우며 잡초를 뽑을 때조차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웃기 일쑤였습니다. 효리의 휴대폰엔 보연 이름 옆에 하트가 붙었고 보연의 집 앞엔 효리가 들락날락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겐 지루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이들에겐 가슴 벅찬 첫사랑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한편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류정석의 전처는 보연을 보자마자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엄마 왔다. 엄마 안 보고 싶었어? 2년 만에 보는 건데도 마치 어젯밤에 헤어진 것처럼 친근하게 굴었습니다. 류보연은 그런 엄마가 낯설게 느껴졌고 도저히 정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류보연은 고개를 돌린 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엄마를 애타게 찾던 나이는 훨씬 지났어. 난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거든. 싸늘한 류보연의 반응에 이여정은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했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다고 엄마랑 내외하는 거야? 엄마는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조급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때 류정석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경우가 어딨어? 보연이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아니, 보연이 보고 싶어서 서프라이즈로 온 거지. 두 사람 다 내가 별로 안 반가운 모양이네. 됐다. 말을 말자. 류정석도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족이라 부르지만 가족 같지 않은 거리. 2년 만에 재회는 반가움보다는 차가운 공기를 남겼습니다. 보연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틈을 메우려는 여정의 시도는 오히려 더 큰 벽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지안과 김선영은 마침내 작은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만 이날만큼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직접 농사지은 채소와 과일을 들고 와 축하 인사를 건넸고 식당 안은 따뜻한 정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알바생으로 뽑힌 윤태호는 서툴지만 열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접시를 나르다 엉뚱한 자리에 놓고 계산하다가 거스름돈을 잘못 주기도 했지만 그런 모습마저 마을 사람들에게는 웃음을 주었습니다. 어째 사장님보다 알바생이 더 허둥지둥이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윤태호를 놀렸고 윤태호는 귀까지 빨개져 버렸습니다. 김선영은 실수투성이인 윤태호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류정석의 전처 이여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들 뭐해요? 나만 쏙 빼놓고?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축하와 웃음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여정의 한마디로 긴장감에 잠식되고 말았습니다. 류정석은 곧장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초대받은 사람 아니니까 얼른 돌아가. 당황스러운 분위기의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때 이지안이 부드럽게 나섰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함께 하시죠.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요. 이지안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여정은 묘하게 툴툴대며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사람들이 건네는 건배사에도 건성으로 대답했고 누군가의 칭찬에는 억지 미소로 맞받아쳤습니다. 축하의 자리는 어느새 눈치의 장으로 변해갔습니다. 환영과 불편함이 뒤섞인 기묘한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웃음 뒤로 서늘한 긴장감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길 류정석은 전처에게 참지 못하고 따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개업 축하하는 자리에 와서 왜 분위기를 망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냥 앉아있기만 했잖아.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시침 잃을 때는 이여정의 태도에. 류정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꾸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연인이 된 뒤 효리와 보연은 어느새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터져 나오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함께 수다를 떨면서 장난을 치기도 하고 사람들과 서핑을 함께 할 때에도 서로를 챙기기 바빴습니다. 두 사람은 길을 걷다 서로의 손을 자연스레 잡으며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효리는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픈 몸이었지만 사랑이 주는 힘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현 역시 효리와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그 어떤 고민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누군가의 시샘을 불러오게 마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달라진 분위기를 제일 먼저 눈치챈 건 김소연이었습니다. 한때 보현에게 고백했지만 거절당했던 기억이 있던 그녀는 이제 효리의 존재가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기분 좋아 보인다? 뭐야, 둘이 사귀기라도 하는 거야? 김소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효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머뭇거리며 입술을 깨물고 있을 때 뒤에서 나타난 보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응. 우리 사귀기로 했어. 그 한마디에 김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스친 건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혹시 뭔가 착각하는 거 아냐? 병 걸려서 아픈 애라서 동정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냐고. 김소연이 쏟아내는 말들에 류보현은 이효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프다고 동정하는 거 아냐? 나 정말 효리 좋아해. 그러니까 너도 그만 우리 사이 축하해줘. 김소연은 잠시 굳은 표정으로 서 있다가 입술을 깨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축하? 그래, 축하하지. 둘 다 참 대단하다. 근데 보현아, 너 책임질 수는 있니? 그냥 감정만 앞세워서 오래 못 간다 해 내 손 못 건다. 그녀는 말끝을 삼키며 뒤돌아섰습니다. 멀어져가는 김소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효리는 눈가가 뜨거워지면서도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곤란해진 것 같아. 미안해. 효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묘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보현은 곧장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미안할 일 없어. 나 선택한 거야. 너를 좋아하고 내 옆에 있고 싶은 건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절대 미안하다 같은 말 하지 마. 효리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사랑을 고백한다는 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서로의 상처까지 함께 끌어안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소연. 그녀의 손은 주먹 쥔 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렇게까지 한다면 나도 지켜보기만 하진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집착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보현과 효리의 행복은 이제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이지안의 식당 마당을 어슬렁거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류정석의 전처 이여정이었습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이지안은 이여정을 발견하곤 어머,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하며 다정히 맞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마주 앉아 어색한 공기를 견뎠습니다. 그러다 이여정이 단도직입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둘이 무슨 사이예요? 이지아는 놀라지도 않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는 오빠, 동생 사이였어요. 청해에 내려오면서 2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인 뒤 되물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궁금하시죠? 이여정은 비아냥 거리듯 말했습니다. 아, 두 사람 사이가 워낙 애틋해 보여서. 근데 다 늙어서 이 나이에 연애라도 하면 꼴이 너무 우습지 않겠어요? 이지아는 전처의 말에 당황하여 되물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분위기가 얼어붙는 찰나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며 류정석이 들어섰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듯 등장한 한마디는 더는 피할 수 없는 대립을 예고했습니다. 이여정,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지안의 식당에 등장한 류정석. 정석은 여정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이여정은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받아쳤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해? 당신 여기 엄청 자주 오네. 보고 싶은 사람이라도 있나 봐. 말끝마다 독을 묻힌 그녀의 태도에 정석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손목을 거칠게 잡으며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너 잠깐 나와. 나랑 얘기 좀 해. 지안아, 미안하다. 잠시만. 이지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마당은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밖으로 끌려 나온 이여정에게 정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안이한테 무슨 행패냐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나 보현이 엄마야. 당신이 연애를 한다면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 근데 다 늙어서 연애라니. 당신답지 않네. 정석은 깊게 숨을 몰아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 다운 게 뭔데? 지금 너무 주제넘는 짓 하는 것 같다고 생각 안 해? 당신 지금 지안이한테 무례하게 행동한 거야. 지안이 당신한테 그런 취급받을 사람 아니야. 앞으로 지안이 찾아오지 마. 전처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서 있었고 정석은 뒤돌아 식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내고 돌아서는 류정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여정은 생전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이여정의 눈빛은 씁쓸함과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올라 있었습니다.
한편 문희의 선망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낮에는 멀쩡해 보이다가도 밤이 되면 지안을 향해 은주야 하며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도 간절했지만 동시에 지안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문희는 지안을 죽은 자신의 딸로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은주야 여기 있었구나. 엄마 놓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지안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차마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안의 진짜 엄마는 오래전 베트남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지안의 마음속에는 늘 엄마에 대한 결핍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 문희가 자신의 친엄마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자꾸 마음이 쓰였고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피로 이어진 모녀가 아니어도 마음이 붙잡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결핍은 때때로 새로운 연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문희는 저택에서 홀로 빠져나와 해안가로 걸어갔습니다. 선망 증세가 심해진 탓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닷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리던 순간 문희는 마치 누군가를 따라가듯 휘청이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지안은 사라진 문희를 찾아다니다 마침내 바닷가에 그녀의 그림자가 보이자 숨이 멎을 듯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바다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찬 바닷물이 온몸을 덮쳤지만 지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발버둥치는 문희의 팔을 붙잡아 끌어안고 죽을 힘을 다해 물 위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교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저예요, 지안이에요. 문희는 헐떡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순간 지안을 다시 은주로 착각한 듯 눈물 어린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은주야, 엄마 무서웠어. 피도 다르고 인연도 없다고 믿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진짜 엄마와 딸처럼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바닷가로 올라온 두 사람은 젖은 몸으로 모래 위에 쓰러졌습니다. 지안은 문희를 꼭 끌어안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스로도 놀랄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아니 선생님, 저랑 같이 살아요. 혼자 두면 또 무슨 일 날지 걱정돼서 그냥 저랑 같이 있어요. 문희는 놀란 듯 지안을 바라보다가 잠시 눈가를 적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 엄마라는 존재가 늘 그리웠거든요. 피가 안 이어져도 전 괜찮아요. 저도 교수님께 딸이 되어드릴게요. 바닷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모래 위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그들은 운명처럼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지안의 제안대로 두 사람은 새로운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요? 드라마 모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저희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예상 스토리이며 본 드라마의 실제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더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